미국 조지아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신입 직원들이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개처럼 생긴 노란색 로봇이 소리도 없이 옆을 쓱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랐으면 이 공장에서는 신입 교육 과정에 아예 로봇개를 봐도 비명 지르지 않기라는 항목이 정식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공장 안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직원교육 담당관은 신입들이 작업 중에 로봇개가 곁을 지나가면 깜짝 놀란다며 그래서 신규 직원 훈련에 아예 로봇 적응 과정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 지은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이 직접 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기사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인간과 로봇개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현대는 이미 하고 있다. 애틀랜타의 유력 일간지 기자들조차 이 광경을 보고 이게 정말 자동차 공장이 맞나 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사람 1,700명과 로봇 1,000대가 나란히 일하는 공장. 정식 이름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영어 약자로 HMGMA라고 부릅니다. 위치는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라는 곳이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부지 면적이 무려 약 358만 평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 축구장 수천 개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 수 있는데 현대차는 이 생산 능력을 앞으로 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을 몽땅 쏟아부은 끝판왕 공장인 셈이죠. 이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안에 적용된 기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현대차는 이곳에 프레스, 차체, 도장, 그리고 부품을 붙이는 의장 라인 곳곳에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제조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상 어디에도 없던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여기서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물류 체계까지 돌아갑니다. 공장 안에서 부품을 나르는 물류 장비들을 수소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정말 미래에서 뚝 떨어진 공장 같지 않나요? 이렇게 첨단 기술을 다 때려 넣었으니 미국 기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세상을 놀라게 한 건 단순히 크기나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로봇들이에요. 이 공장은 가동을 시작한 지 20개월째인데 그 사이에 사람 직원 1,700명과 로봇 1,000대가 함께 일하는 독특한 구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봇들이 하는 일도 다양해요. 철판을 자르는 절단 작업, 색을 입히는 도장 작업, 부품을 눌러 찍어내는 프레스 작업, 그리고 완성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조립 검사까지. 그리고 썰매처럼 생긴 자율주행 운반 로봇, 이걸 AGV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들이 사람은 들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부품을 스스로 척척 실어 나릅니다. 공장 조립 담당관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거운 부품을 옮기거나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단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한다고요. 힘들고 위험한 일은 로봇이, 사람은 판단이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아까 그 신입들을 놀라게 한 주인공, 개처럼 생긴 노란색 로봇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녀석의 이름은 스팟입니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사족보행 로봇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이 스팟이 공장에서 맡은 임무는 꽤 전문적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들을 서로 붙이는 용접 작업이 있잖아요. 이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스팟이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검사를 합니다. 게다가 공장 곳곳을 누비면서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도 하죠. 심지어 최근에는 이 스팟에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탑재되면서 훨씬 더 똑똑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화면을 읽어내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검사 정확도가 한층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 처음 이 공장에 온 신입 직원 입장에서는 개처럼 생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정작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상상하는 로봇 공장의 이미지를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공장 최고 운영자인 브렌트 스터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차의 접근 방식은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이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메타플랜트는 로봇들만 일하는 어두운 공장이 아니다. 그건 공상과학 영화 속 환상에 불과하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다 쫓겨나고 로봇만 깜깜한 공장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장은 오히려 사람을 더 뽑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4시간 조업체제로 바꾸면서 직원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붙은 배터리 공장과 협력사 5곳까지 다 합치면 이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이 무려 8,500명에 달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각자 잘하는 일을 나눠 맡는 구조라는 거죠. 이 공장이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가는지는 여기서 나오는 차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딱 한 종류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아이오닉9이 합류했고 2026년 6월에는 드디어 기아의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까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이 공장에서 만드는 첫 번째 기아차이자 첫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의미가 남달랐어요. 생산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에는 조지아 주지사까지 직접 참석했는데 완성된 첫 스포티지가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몰고 나온 게 아니라 자율이동 로봇이 차를 싣고 스르륵 무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 공장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기아는 조지아의 기존 공장과 이 메타플랜트를 합쳐서 2030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최대 55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대단한 미래형 공장을 현대차는 왜 하필 미국에 지었을까요? 우리나라 울산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세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오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려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미국에 팔면 그만큼 세금 폭탄을 맞아서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는데도 이 관세 때문에 두 회사가 입은 손실이 무려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186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도 정작 순이익은 관세 여파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정작 남는 돈은 크게 줄어든 좀 씁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벽을 넘는 방법은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예 미국 땅 안에서 차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차에는 관세를 물릴 명분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지난해 3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관세라는 위기를 미국 현지 생산이라는 정면 돌파로 풀어낸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길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뼈아픈 사건도 있었어요. 2025년 9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 메타플랜트에 딸린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갑자기 급습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속에서 무려 475명이 체포됐는데 그 중에 한국인이 300명 넘게 포함돼 있었어요. 미국의 요구에 맞춰 수십조 원을 투자하러 간 한국 기업의 현장에서 정작 그 공장을 짓던 한국 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혀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소식은 국내는 물론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게 단순히 돈만 쏟아부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예상치 못한 진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현대차는 미국 현지 생산이라는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공장이 회사의 미래에 절박하게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깊습니다. 바로 인건비와 생산 원가의 문제예요. 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건비가 매우 비싼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차를 만들려면 그 비싼 미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럼 차를 미국에서 만든다 한들 이번에 인건비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를 피했더니 인건비라는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차의 진짜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로봇. 그 중에서도 아까부터 계속 등장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로봇 기술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로 손꼽히던 곳이었어요. 유튜브에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춤을 추는 로봇 영상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이 회사 로봇들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에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로부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기업 가치는 약 1조 2,500억 원 정도로 평가됐어요.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로봇 회사를 통째로 품에 안았으니 이제 현대차는 자기 공장에 필요한 로봇을 남한테 사올 필요 없이 직접 만들어서 딱 맞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공장에서 이런 로봇이 필요하다고 하면 곧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걸 개발하는 식으로 현장의 요구와 기술 개발이 하나로 착 붙게 된 거죠. 자동차 회사가 세계 최고 로봇 회사를 자기 식구로 두고 있으니
이보다 든든한 조합이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야심작이 바로 인간을 꼭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입니다. 스팟이 개 모양이었다면 아틀라스는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두 팔을 쓰는 로봇이에요.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에서 양산형 아틀라스가 공개됐는데 그 성능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었습니다. 무게 50kg짜리 물체를 번쩍 들어 올리고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든 극한의 온도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합니다. 게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스스로 갈아 끼우는 시스템까지 갖춰서 말 그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밥 먹을 필요도 잠잘 필요도 없는 일꾼인 셈이죠. 심지어 새로운 작업을 배우는 능력도 뛰어나서 하루면 새 공정을 익힌다고 합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물구나무를 서거나 몸을 유연하게 비트는 동작까지 선보이면서 이게 정말 기계가 맞나 싶은 놀라움을 안겨줬어요. 그럼 이 아틀라스를 쓰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가 계획대로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 규모로 양산하게 되면 로봇 한 대를 1시간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처음엔 9.4달러였다가 나중엔 1.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원까지 뚝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싼 미국 노동자 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인건비가 싸다고 소문난 중국 노동자와 비교해도 무려 6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관세를 피하려고 비싼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 비싼 인건비 문제를 로봇으로 확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차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2028년부터 이 아틀라스를 메타플랜트에 본격 투입해서 처음엔 부품을 분류하고 순서대로 놓는 작업을 맡기고요. 2030년까지는 부품 조립 같은 정밀한 공정으로 그 역할을 점점 넓혀갈 예정입니다. 심지어 이 성공을 발판 삼아 옆 동네에 있는 기아 조지아 공장에도 아틀라스를 투입하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를 싸게 만드는 방법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바로 현대차가 이 공장을 통해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대차는 스스로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차와 로봇을 아우르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업계에서는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옮기고 조립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자동차 공장이야말로 이 피지컬 AI를 실전에서 갈고 닦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인 셈입니다. 이 흐름을 시장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 인간과 로봇의 협업 공장을 보도하자 바로 다음날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나란히 강세로 마감했어요. 증권가에서는 이걸 두고 시장이 현대차 그룹을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사업자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SK증권은 현대차가 저렴한 차를 파는 제조사에서 벗어나 종합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첨단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 덕분인지 현대차 주가는 관세라는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사상 최고치 부근을 오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관세 걱정보다 로봇이 열어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도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할 때만 해도 1조 2,500억 원 수준이던 기업 가치가 지난해 유상증자를 거치며 3조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 초 아틀라스가 공개된 뒤로는 무려 30조 원에서 50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몸값이 수십 배로 뛴 거예요. 그야말로 현대차가 몇 년 전에 던진 승부수가 지금 엄청난 대박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이야기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룹의 미래, 그리고 정의선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소프트뱅크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이었죠. 만약 정해진 기한 안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프트뱅크가 남은 지분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틀라스를 성공적으로 선보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상장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이 약 21.9%인데 상장이 성공하면 그 가치가 7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평가돼요. 이 돈은 앞으로 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상속세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재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미국 조지아의 그 로봇 공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승부수가 걸린 곳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이 장밋빛 그림에 그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사람들의 일자리 걱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반발입니다. 로봇이 자꾸 들어오면 결국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공장 운영자가 우리는 인간 중심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한 것도 사실은 이런 걱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아틀라스 로봇 한 대의 가격이 약 2억 원, 여기에 매년 유지비만 대당 1,4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수만 대를 현장에 깔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이 투자가 이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차의 최고 경영자인 호세 무뇨스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2025년 40%에서 203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차 10대 중 8대는 미국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심장부에 바로 오늘 이야기한 로봇 1000대의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신입 직원들이 개처럼 생긴 로봇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던 그 공장. 미국 기자들조차 이게 정말 자동차 공장이 맞나 하고 눈을 의심했던 그곳. 이제 그 로봇 1000대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그건 단순한 자동화 기계가 아니라 관세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한 현대차의 절박한 승부수였고요. 비싼 미국 인건비를 이겨내기 위한 영리한 해법이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다시 태어나려는 그 거대한 변신의 첫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회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가 흘러가고 사람들이 부품을 조립하는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조지아주의 그 공장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공장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서서 각자 잘하는 일을 나눠 맡는 미래 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지금 미국 조지아의 한 공장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 대담한 실험이 과연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이 놀라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이 공장에서 들려올 소식들을 함께 지켜본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